네, 안녕하세요. 이찬혜입니다.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이 책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1장 70페이지에 내공이 쌓이는 묵상 독서와 묵상 글쓰기, 이 부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독서와 글쓰기와는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식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6년 넘게 그렇게 계속 성경 한 권을 끝까지 꾸준히 읽고요. 일부는 뭐 중복해서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진짜 씹어먹듯 성경을 읽은 셈이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66권의 소책과 그 다음에 1189개의 장, 31,17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하루 읽는 분량이 한 15절 남짓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문장이고요. 이거 만약에 읽는다고 치면은 진짜 한 1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읽지 않고 진짜 4-5번 정도 반복해서 주의 깊게 읽어요. 그리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 주석이라고요. 성경을 해설하는 참고서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자세히 보고 정말 학습하듯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이제 글쓰기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순조롭게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글 쓸만한 글감들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쓰다 보면 그 안개와 같은 생각들이 좀 구체화되고 명료화되면서 글로 연결되는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그 묵상 독서라는 것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글을 썼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독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면이나 여러 다양한 면에서 큰 도움을 얻었듯이 그 텍스트만 바뀐 거잖아요. 일반 서적도 좋은 서적을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똑같이 유익한 삶의 영양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일반 서적을 읽었을 때 실제로 제가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묵상 독서와 묵상 글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묵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면 좀 낯선 단어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고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행위, 그런 정도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행위만 묵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눈을 뜨든 감든 묵상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 담긴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의 결과가 가져올 그런 파장들을 생각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누구나 묵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는 상태에 있고요. 또 그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쨌든 내게 유익한 내게 유리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누구든 묵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정밀하게 바른 방법으로 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이런 의미에서 묵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과 혹은 사건과 나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취하는 생각 훈련법,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쵸? 사물과 사건 혹은 나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취하는 생각훈련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 어떤 특정한 경향을 띠고 어떤 특정한 행위에 영향을 반복해서 미치게 된다면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세상을 마주보고 대하는 어떤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판단의 틀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바로 또 패러다임 혹은 뭐 준거 틀 혹은 가치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을 훈련한다는 것은 이 가치관, 이 준거 틀, 이 패러다임을 더 깊게, 넓게,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나 다름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묵상을 잘 하게 된다면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묵상 기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묵상 기제가 잘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충동적입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게 뭔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정적이다, 충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또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 묵상 기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외부 자극에도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내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의 이 구조를 돌려서 그 좀 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달리 말하면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묵상이 이런 것처럼 이 묵상 독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글이 주는 자극과 이것을 보고 해석하는 나의 그 반응 사이에 바른 선택을 위한 생각의 공간을 갖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묵상 독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묵상 독서를 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중해서 책의 내용에 푹 빠진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열고요. 그 생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그 텍스트의 본문을 읽고 변주하고 저자의 사고에 때로는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저자의 어떤 생각들을 내가 경험한 세계로, 내가 좀 더 아는 세계로 끌어와서 저자에게 훈수를 두기도 하는 거죠. 메모 형태로요.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원시 스프 이론이라는 이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이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프처럼 걸쭉하게 생긴 이렇게 뭔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태초의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각종 이제 생명체들이 나왔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텍스트와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 내 경험들이 이렇게 걸쭉한 스프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섞이고 서로 혼합되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원시 스프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걸쭉한 생각의 죽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의미다,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말랑말랑해지고 수프처럼 걸쭉해지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쓰면 좀 더 나은 글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 독서를 잘하면 글도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이 묵상과 이 묵상 독서와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묵상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묵상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쓸 때 비로소 그 묵상의 내용이 구체적인 형체로 드러나고 결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을 잘 한 사람이 쓴 글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다른 책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 논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신선함이 있겠죠. 반대로 묵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글들은 뭔가 좀 막 이렇게 짜집기한 그러한 글 같고요. 뭔가 이렇게 섞이지 않은, 그래서 각각의 센텐스들이 서로 생경생경한 보릿자루처럼 낯선 그런 꺼다른 보릿자루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 독서와 동시에 이제 묵상 글쓰기로 연결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최종 결과물을 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독자든 누구든 유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나에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뭐 제대로 읽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책을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글의 내용을 잘 습득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뭐 1년에 뭐 몇 권 읽었다, 몇십 권 읽었다, 몇백 권 읽었다, 그것도 뭐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러나 다독이 능사가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좀 제대로 읽어서, 좋은 책을 제대로 읽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지식을 활용하고 내 삶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향력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글을 읽고 또 책을 쓰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묵상이라는 기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격언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해박하게 만들고 거래는 침착하게 만들며 글쓰기는 정확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잘 습득하시길 바라겠고요. 그것이 원시스프 형태로 잘 섞이기 위해서는 묵상 독서를, 이왕이면 묵상 독서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별러내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회에는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무너지지 않는 산이 되는 법. 즉 독서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깊이 탐구하는 어른의 공부법 독서. 2장에 걸쭉 독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독서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